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감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해야 할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보자면 어제 아시아장이 박살이 나고 그 여파로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도 굉장히 겁에 질린 채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단기물 금리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잠시나마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전에 ISM 서비스 PMI가 나왔죠. 이게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2.6% 상승한 51.4를 찍었습니다. 월전월 집계 예상치 50.9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사업활동이 54.5, 신규 주문도 52.4로 확장으로 전환했고 고용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나오다가 지난해 가을 이후 최고치인 51.5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 물던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일순 진정되면서 다시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반응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정상화된 일드 커브가 이제는 다시 또 역전 상태에 놓이긴 했습니다. 지금 월가를 보면 7월에 실기한 연준의 책임이 있다. 빨리 9월에 최소 50bp를 내려서 침체 위협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페드 와치를 보면은 굉장히 살벌하죠. 올해 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꼭 이대로 되라는 법은 없지만 9월 인하는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10년물 이상 장기 금리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켜봤던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 오늘 일시적으로 해소됐던 장단기 금리 역전, 즉 일드 커브의 정상화는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사이클에서 일드 커브가 정상화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닥쳤는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드 커브가 정상화될 때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깊숙이 파고볼까 하는데요. 이게 빨간색 선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외 없이 일드 커브 역전된 게 정상화가 됐을 때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이 침체라는 애가 바로 온 게 아니고 약간의 시차가 있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보시면 일드 커브가 역전된 이후에 3개분기 정도, 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술적인 리세션이 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역전 정상화 직후에 미국 성장은 어땠느냐? 보시면 성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1989년 2분기, 3분기 이때 보면은 3%에서 3.1% 정도의 성장, 2000년 4분기 이때도 2.4% 정도의 성장, 이때도 이 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을 때 2.5% 정도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일드 커브가 정상화될 때 침체가 온다는 그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분기 2.8%의 미국 경기 성장 그리고 GDP 나우가 예측하는 2% 중반대의 3분기 성장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도 3분기 성장 예측치를 2.6%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침체 기운이 물씬 나는데도 올렸습니다. 이런 데이터와 일드 커브의 정상화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일드 커브 정상화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여튼 일시적으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뒤 침체가 올 수 있다. 이것은 지금은 경제가 2% 넘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지만 내년 초쯤에는 정말로 미국이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물론 데이터라는 거는 과거에 그랬던 것이고 과거에 100% 확률로 그랬지만 이번에 또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신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체를 전후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직후에는 크게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증시는 결국 이건 나스닥인데요. 침체 국면과 함께 크게 조정을 받았다. 2008년도 장에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쯤 됐습니다. 역전될 당시에는 큰 하락까지는 없지만 본격적인 대하락이 나온 것은 침체로 분리된 이후였다. 기술적 경기 침체가 나온 직후였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닷컴 버블 때는 좀 달랐어요. 닷컴 버블 때는 아직 침체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를 전후해서 증시가 쭉쭉 밀리더니 침체가 오면서 더 밀렸습니다.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통계적 법칙에 의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 침체가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통상적인 사이클에서는 침체에 들어선 이후에, 즉 GDP가 실제로 꺾이고 모든 게 다 꺾인 시점에 증시가 본격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모인 미국 증시 조정이 3% 정도 지수가 빠졌지만 이것은 대세 하락 시사하는 지표가 아니고 그냥 조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기술주 랠리에 따라서 이 거품이 닷컴 버블 때처럼 끼어있는 그런 정도라면 증시가 지금을 축으로 쭉쭉 밀려나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음을 차트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로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엔비디아와 시스코를 비교하면서, 지금은 뭐 엔비디아 랠리가 버블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조금은 뭐 있었지만 월가의 대세는 실체가 이 정도로 있고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엔비디아를 과거 시스코와 단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게 주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닷컴 버블의 시나리오가 지금 재현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건 조금 떨어지는 확률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아시아장을 급락시킨 이 엄청난 하락 랠리는 무엇이었냐, 이거는 결국 중론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및 청산 공포다. 왜냐하면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 폭과 깊이가 훨씬 컸다, 그 파장이 훨씬 컸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했다. 월저널 최신 기사 요약본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많은 투자자들이 소위 캐리 트레이드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엔화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고, 헤지펀드와 기타 투기적인 어떤 그런 베팅하는 사람들은 7월 초 기준으로 약 18만 개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 140억 달러 정도인데 지난주는 이게 60억 달러 정도로 줄었는데, 하지만 ING 글로벌 시장 책임자인 크리스 터너는 이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시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한다. 왜냐? 최근 몇 년 동안 은행, 자산 관리자 이런 데도 다 일본 통화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차입을 했고, 이들이 이 일본의 공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상당히 써먹었고, 이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 지속됐다. BIS 데이터에 따르면 3월 기준 일본은행은 외국의 어떤 이런 돈을 빚는 사람들한테 약 1조 달러를 엔화로 대출했으며 이건 21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근데 이 터너는 진짜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통화 위험을 해지하는 게 비쌌기 때문에 많은 이 차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숏배팅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엔화 수요를 더 창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지도 안 걸고 마구잡이로 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에 청산되면서 일시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확 돌풍이 한번 불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이 자산시장 전반에서 모든 게 다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도 떨어져, 금도 떨어져, 원유도 떨어져.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일단 급한 것부터 막자. 빨리 이 엔화부터 막자. 그래서 현금화 시킬 거는 빨리 비트코인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래서 막자. 이런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좀 과잉 대응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현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설명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월가에서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이 프로그램 매도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 매도 일부분은 프로그램 매도에 기인한 부분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설득력이 함께 갖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지금 조심해야 될 시기는 맞다. 시장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침체를 부른다는 고전적인 레파토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고전적인 역사 그대로 따라도 본격적인 하락은 침체 이후에 왔던 것이고, 지금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증시 급락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펀더멘털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우리가 이 엔화를 차입한 시장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단기 변동성만큼은 확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마크 미너비니 같은 분도 지금 장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본인 포지션이 5일자 이 X거든요. 트윗이거든요.
이 약간의 숏배팅을 기반으로 현금을 주로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으로 봤는데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면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오늘 오전장에 미국 시간 월요일 오전장에 미국 개미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슈왑이랑 뭐 벵가드 피델리티 이런 고객들이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시스템이. 미국 개미들의 심리 역시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만큼 시장 움직임도 격렬해질 수 있다. 당분간 펀더멘털에 의한 장이 아니라 이런 심리에 움직이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제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장 이건 펀더멘털만 보자면 정말 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침체가 오더라도 어차피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아니고 빨라야 내년인데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이 정도로 빠진다? 이것까지는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변동성 있게 너를 뛴다면 뭐 국정이 어쩔 수 있습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래도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브랜비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